안녕하세요. 네. 글쎄, 아까 못 뵀는데. 빨리 조심해야 돼. 아니, 빨리. 이거. 어제 둘이 아주 어제 뭐 신상가지고 아유, 이제 선배님인데 좀 봐주시면. 오늘 그 위에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사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이동하실 텐데 안쪽 공간이 소소하기 때문에 차례차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아 들어가 안에서 찍어. 설명 좀. 예, 안녕하세요. 아니, 뭐 설명하자.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그 해암사진 박물관 1층 상설 전시실입니다. 해암사진 박물관에서는 현재 약 170여 점의 실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실제 유물들이고 그 외에 지류 유물들과 여러 무형들이 같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층 전시실에서는 모든 해암사지의 간략한 역사와 함께 그 해암사지가 가지는 왕실 문화의 특성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해암사지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유적 서만 남아있고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고려말 조선 초에 남아있던 해암사는 당시에 그 전국의 사찰들을 아우를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원의 사찰이었고, 당시에 1174년에 원나라의 사신이 회암사에 들렀다라는 기록이, 금나라의 사신이 회암사에 들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정확히 언제 창건된지 알 수 없지만 대략 12세기부터는 회암사가 이제 외국의 사신이 들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사원이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 반대편 쪽에 해암사와 관련된 삼화사항의 그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부터 지공선사, 가운데 나홍선사, 그리고 가장 왼쪽에 무학대사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공선사는 지금 인도의 승려인데, 인도에서 나란타사라고 하는 불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당시에 중앙아시아 원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들어와서 여러 사찰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교를 이제 설파하다가 이제 회암사가 있는 자리가 왔었는데, 이 자리가 본인이 공부를 하던 인도의 나란타사와 굉장히 지형지세가 유사해서 여기는 불교가 크게 행할 곳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회암사에서 수학을 하다가 원나라로 이제 유학을 갔던 나홍선사와 만나게 되면서 사제간의 인연을 맺게 되고, 나홍선사에게 이제 회암사에 대한 불법을 이제 크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나홍선사는 이제 원나라에서 수학을 마친 후에 고려로 돌아와서 이제 국민왕의 왕자가 되었는데, 당시 이제 원나라의 이제 간섭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개혁 정치를 시도를 하던 국민왕은 이제 불교에 있어서 회암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개혁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었고, 그 중심의 인물이 바로 나홍선사였습니다. 그래서 나홍선사는 당시에 있었던 회암사를 굉장히 크게 중창을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적의 대부분의 영역이 나홍선사 때 중창을 한 결과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홍선사는 중창을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각전이라던가 제자들이 중창 사업을 이제 완료를 하게 되고, 당시 이제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사찰들이 이제 선종과 교종으로 이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회암사는 선종의 이제 큰 종파로서 그 당시에 불교계를 이제 불교계에 굉장히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와의 그런 인연, 그 태조 이성계의 중심적인 지주 스승으로서 이제 회암사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 회암사에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왕실에 많은 후원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 유교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교로서 또 불교계 이제 억압을 많이 받던 시절에도 그 조선 왕실은 불교 이제 회암사를 비롯한 불교에 많은 후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태조 이성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방원이라던가 세종 뭐 세종의 형이었던 뭐 해영대군 같은 왕실 인물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올라가면 유적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현재 회암사가 있는데 그 회암사의 옆에 능선에 보면은 그 지금 앞에 보이시는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그 3대 화상의 부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도들은 지금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서 자 이렇게 이제 관람을 해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관람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거 시간이 짧아서 이따가 지금 앞에 보이는 커다란 종같이 생긴 혹은 후같이 생긴 이것은 이제 청동금탁이라는 청동을 만들어준 금탁.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서찰의 처마의 끄트머리에 있는 추녀 끄트머리에 있는 풍경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풍경보다 굉장히 크기가 큰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렸던 건물이 얼마나 클지 그것도 같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회암사의 중심 정각에 위치했었던 모광전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던 것이고 그 건물이 이제 회암사의 다른 데서는 이제 그 대웅전의 역할을 했던 그 중심 정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동금탁은 회암사지의 발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청동금탁에 이제 새겨져 있는 이 명문들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이 이제 왕실과 이제 주요한 인물들을 이제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암사가 이제 그 유물의 명문으로서 유물에 새겨진 명문으로서 그 실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굴 최초의 그 명문 발굴로서 그 의미를 좀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여러분 앞쪽에 보시면은 세로로 네 글자가 세로로 네 줄로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왕사 묘엄 존자 이제 무학대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 국왕 왕현비 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실의 인물들을 비롯해서 이제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직접적으로 이런 그 건물의 중창 회암사의 중창에 직접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보시면 건물의 그 지금 궁궐의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는 잡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궁궐들에서도 잡상을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잡상을 떠올리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잡상과 사뭇 좀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 궁궐들은 대부분 뭐 그 조선시대 중간에 이제 양난을 거치면서 혹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난을 거치면서 대부분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복원이 돼서 조선 후기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회암사가 조선 후기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전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서유기에 등장하는 뭐 삼장법사 혹은 뭐 이제 손오공, 뭐 정팔계 같은 특정 인물들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잡상들이 많은 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 전기의 잡상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형태라기보다는 사람의 형태를 이제 무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형태를 혹은 위에는 이제 사람의 형태, 아래는 이제 동물의 형태를 가지거나 저쪽에 보면은 완전히 이제 사람의 형태, 뭐 새 형태라던가 뭐 물고기 형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잡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의 잡상의 형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다른 데서 좀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희귀한 형태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서울의 뭐 경복궁이나 창경궁 같은 그런 데 가실 때 이거를 보시면 그 형태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쉽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쪽으로 잠깐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청기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던 공간이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위해 사용을 하는 공간이 이제 청와대였잖아요.
그 청와대는 말 그대로 청색의 기와가 올라간 건물이라고 해서 청와대라고 하는데, 사실 이 청기와는 그 궁궐에서 임금 혹은 왕실 인물들이 그 가장 중요한 진물을 보거나 생활했던 그런 공간 일부 전각에만 올라가는 그런 기와였습니다. 굉장히 좀 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그 귀했던 것은 이 청색의 기와를 만들어낸 이 색깔을 내는 그 유약을 만들 때 그 사용되는 그 재료 중에 이제 염초가 있었습니다. 염초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화약의 원료이죠. 그 화약은 군소 물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쉽게 유통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조선 시대에는 그 화약 이제 염초를 직접 인공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염초를 뭐 집안에 그 깊숙한 곳에 먼지 구성이나 그런 데서 이제 긁어 모으면서 굉장히 소량으로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청기화의 이제 유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많은 노고가 많은, 그리고 재력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에 청기화를 구워서 만드는데 재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정전과 사정전,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 사정전에만 청기화를 덮을 뿐인데 어떻게 절에 덮겠냐라고 하는 신하들이 이제 이거를 상소를 올리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봐서 굉장히 신하들도 이 청기화가 얼마나 이제 희귀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역으로 이 청기화가 올라가는 건물들이 이제 회암사에 이제 왕실과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직접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회암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전시 영상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앉으시면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거 바로 찍들 앉으시는 거. 정리해서 영상을 이렇게 의자가 많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으시면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아, 지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전시물은 이제 회암사 대가랑이라고 하는 이제 예전 조선시대 때 회암사로 타임슬립을 해서 그 당시에 회암사 전체를 이제 아나운서가 돌아다니면서 그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래에 있는 모형, 인터내셔널 모형과 함께 이제 소개를 해주는 전시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현재 회암사지 유적의 이제 유구토의 형태, 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아랫단부터 맨 위에 단까지 총 8단의 이제 계단식의 그 유적의 형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락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회암사는 수도 한양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암사가 속한 양주목은 수도 한양의 동북부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모형은 회암사의 유구터를 축소한 겁니다. 조선 중기의 화재로 소실된 뒤 회암사는 수백 년간 청보산 아래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부터 10년이 넘는 발굴 조사를 통해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암사지 유구터의 규모는 33,000여 평방미터, 즉 만여 평에 달합니다. 지공, 나옹, 무학의 부도가 있는 지점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거대한 규모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회암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조선은 유교를 정치적 이념으로 삼고 불교를 억압하던 국가였습니다.
예전처럼 종교활동 및 건축물의 확장이 제한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해양사는 대규모 중창을 건립하면서 그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을 거슬러 조선 전기의 해양사로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선 전기 해양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가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웅장한 모습입니다. 궁궐이래. 저리 한다. 이제 회양사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회양사의 윤혜수 씨가 나가 있습니다. 윤혜수 씨, 윤혜수입니다. 저는 지금 해양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1402년 6월 9일입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그날은 태상왕 이성계가 회양사에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네, 사람이 북적이는 것이 마치 축제를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해양사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천보산의 배경으로 조선시대 최대의 국찰인 해양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도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자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당권이라 그럼 뒷간 앞까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가 뒷간 오늘날의 화장실이죠? 규모가 꽤 크네요. 네, 동적 신형 각 12칸씩 배치되어 있어 동시에 24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제법 쾌적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아마 지하 습질 구조라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 일을 보면 배설물이 저 아래로 떨어지는데 깊이가 12척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 숙실 바닥에서 정면 출입구까지는 단차가 낮아서 쌓인 배설물들을 바로바로 치워줘야 해요. 와, 꽤 깊네요. 네, 흙에도 흡수되고 바람도 잘 통해서 금방 썩어서 사라져요. 쌓이면 긁어 모아서 밭에도 뿌리고요. 이렇게 뒷간에서도 선임의 지혜와 통찰이 느껴집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소. 밥을 짓고 있어. 몇 인분이나 준비하시는 거죠? 해양사 내에 거주하는 스님들만 해도 250이 넘고 손님으로 와 계신 객승과 시주님들도 예와 많소. 게다가 오늘은 대상왕께서 행치를 하시는 날이거든. 대상왕이라면 태조 이성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소. 대상왕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 수가 상당해. 서두르지 않으면 제때 마치지 못할 것 같소. 상단지에서는 우물과 함께 거대한 맷돌도 발견됐죠? 네, 바로 이 맷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매 끼니마다 만들어야 했으니 이렇게 거대한 맷돌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지금
천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조선 최대의 사찰답게 사천왕상도 아주 화려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천왕상의 갑옷은 하나하나 소조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건물은 어떤 곳인가요? 스님들이 거처하는 요사 중에 하나지. 아, 네, 그렇군요. 해양사에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는데. 예, 다들 어디서 생활하시나요? 수행생들은 저쪽에 주거, 장고, 창고, 우물과 같은 부속시설을 주로 이용하죠. 그리고 보광전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좌선이나 식사를 위한 승당이고 동쪽에는 경전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는 중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승당이 저쪽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단은 내부 구조가 특이하다죠? 네, 여기가 서승단인데요. 해암사에 있는 건물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저 스님 어디 가십니까? 네, 저도 스님을 따라서 서승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스님.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시겠다. 서승당은 어떤 곳인가요? 보다시피 좌선을 하기도 하고 유명 60명 이상이 잘 수 있는 식조가 되기도 하지. 우들이 잘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끄떡 없다네. 아마 어디에서든 이렇게 훌륭한 부두를 찾아보게 오는 곳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큰 스님. 네, 그 지금 이 전시물은 조금 뒤에가 있는데 나중에 해양사지 박물관에 또 오시게 되면 꼭 끝까지 한번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2층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눈으로 좀 보고 바로 다시 강당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2층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불뚝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구두를 통해 연기가 이동할 때 그리고 해양사지의 온돌, 불화 같은 불교 미술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쭉 한번 보시고 저 앞쪽에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1층의 강당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지금 해암사지 유적에는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양주 해암사지 사리탑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이제 했다고 알려진 이제 그 세종의 불제행위였던 회룡대군이 이제 관련이 있었던 이 양주 해암사지 사리탑을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 크기로 해서 모형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션 매핑으로 이쪽에 전시물로 재현을 한 사례이고 실제 유적에 가보면 5.89m의 대형 이제 사리탑의 형태를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뭐 용, 기린, 그리고 연화문, 팔부중 같은 이제 불교의 여러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신물들을 같이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있는 곳에 이제 사리를 안치했다라고 이제 알려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쪽에서 이제 해체 회복을 할 때는 사리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쪽 보시고 저 앞쪽으로 쭉 이동하시겠습니다. 기획전실에서는 지난달에 개최한 나의 얼굴은 이라는 주제로 해양사제 출토된 유물 중에 얼굴을 표현한 유물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시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쪽으로 해서 쭉 해서 강당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위에 누가 사람 나왔어요? 옛날에 봤었어요. 좀 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 촬영 맡은 언론부 기장 손목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선 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언론인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시현 양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장님께로 다음은 시정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초록 열차가 도착합니다.
가까울까? 어디라고? 자주 가던 맛집이 생각날 때 어디라고? 가까워야 살기 좋으니까. 살고 싶은 도시의 새로운 기준. 다 아니고 그냥 양주. 영화 속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상상은 펼쳐집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는 모든 순간. 양주시는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교육의 격차와 소외 없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중심이 되는 교육. 지금 양주에서 교육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양주시 교육 정책을 말하다. 도시와 농촌, 전통과 기술이 함께 숨쉬는 이곳 양주. 우리는 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 한 명, 마을 하나, 그리고 도시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 서로의 배움이 되는 교육 생태계. 유보 통합에서 돌봄까지, AI에서 국제 교육까지, 자율형 공부고에서 창업 지원까지. 양주시는 지금 교육으로 도시를 디자인합니다. 모든 아이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배우며 세상을 바꾸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도시 양주는 교육으로 완성됩니다. 한 아이의 꿈이 가족의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이 도시의 미래가 되기까지 양주시 교육발전 특구. 이제 교육이 도시를 바꿉니다. 반가운 순간, 기다리는 설레임, 감격의 눈물. 뚝뚝,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 이제 서구권에도 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화가 왔네. 전화로도 뚝하세요. 크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갑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도시, 미래로 연결되어 하나된 도시를 위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우리, 경기 북부의 중심 양주시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도시, 하나로 연결되어 모두가 잘 사는 대도약의 도시. 양주시가 만듭니다. 이어서 해양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김종인 학예연구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양주시청 세계유산 취재팀 하계연구사 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유산의 개요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유산은 세계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세 가지가 있으며 각기 다른 유산제도입니다. 그중 세계유산은 부동산 유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유산제도 중 가장 성공적인 협약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은 성격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뉩니다.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산입니다. 세계유산 제도는 1920년대 이집트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로 수몰 위기에 놓인 고대 누비아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벌어진 누비아 캠페인을 통해 유적의 발굴, 이전,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72년 세계유산 협약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념 우표 발행을 통해 누비아 유적 보호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세계유산은 현재 170개로 1248건이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방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되면서 17건의 세계유산과 13건의 잠정 목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유산은 크게 잠정 목록과 본등재 절차로 분류됩니다. 잠정 목록은 세계유산에 등재될 잠정적 가치가 있는 유산의 예비 목록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연하게 표시된 것이 국내 심사 단계이고요. 진하게 표시된 것이 국제 심사 단계입니다. 한 국가당 1년에 한 건의 유산만을 유네스코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으로 생각하면 국가대표를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원사진은 우선 등재 목록 단계에 있으며 국내 13개 잠정 목록 중 유일한 우선 등재 목록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등재 기준, 완전성 및 진정성, 보호와 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OUV라고 하는데 국가와 민족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등재 기준은 10가지가 있으며 문화유산은 1번부터 6번까지, 자연유산은 7번부터 10번까지 기준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해양사진은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될 때 2번과 3번 기준을 근거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성은 유산의 가치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문화유산에만 해당됩니다. 완전성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보호와 관리는 유산의 가치를 보호 유지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세계유산 분포 현황입니다. 상위 5개국이 전체 유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간,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개 협약국 중 18위로 비교적 많은 수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 등재 기준 강화 및 지역 시기 안배, 개도국 심사 기준 완화 등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유산 등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일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되면서 총 17건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등재 심사 건수 35건 한정, 1유산 1국가유산 신청제 등 선진국 등재 기준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등재가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정 목록은 현재 13건이 등재되어 있으며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유산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갯벌 확장 등재권을 제외하면 한국의 수도성과 다음 유산이 회암사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전 세계의 유산 가치를 홍보하여 국가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국제적 지명도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높으며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국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보존, 관리, 홍보를 위해 매년 500억에서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입니다. 네, 양주 해양사진은 1964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97년부터 약 20년에 걸친 해양사진 종합정비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 및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사진 12차 발굴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5년도부터 자체 연구를 추진하여 2016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를 통해 등재 신청 3번 만에 2022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잠정 목록 등재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양주 해양사진 유적이 전 세계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잠정 목록 등재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연간 도비 1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세계유산 추진 전략표를 신설하고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국내외 유산 비교 연구, 세계유산 조례 제정,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심화연구, 주민협의체 발족, 국제학술대회 개최, 추가 발굴 조사 및 홍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올해 3월 우선 등재 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등재 목록 선정 이후 차기 절차인 세계유산 예비평가를 위해 신청서 초안 작성 및 보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달 말에 예비평가 대상 선정 최종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8월 국제학술대회 개최, 9월 예비평가 신청서 영문본을 최종 제출하고 내년 10월까지 유네스코 및 자문기구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사진 등재 가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등재 기준 2번과 3번에 근거해서 양주 해양사지 유적은 동아시아 종교문화의 교류를 통해 도입된 선종사원의 건축 배치와 구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며 14세기 동아시아에서 만개했던 불교 선종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등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종사원의 특징과 형태를 증명하는 필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어 완전성이 매우 높으며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장에 박물관이 있어 법적, 행정적 보호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제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신청서의 목차와 내용입니다. 2023년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입니다. 유산에 따라 분량이 달라지긴 하지만 약 300페이지 분량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 연구, 보존관리, 모니터링, 주민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다양한 추진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등재 절차를 국내 및 국외 심사로 구분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양사진은 올해 7월 말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등재 절차에 따른 해양사진 세계유산 추진 일정입니다. 예비평가 이후부터는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논스톱으로 절차를 진행해도 202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등재된 방구천의 안각화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월 문화재청 직권상정으로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2025년 올해 세계유산 등재까지 1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양사진 세계유산 등재 추진 로드맵입니다.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2029년 등재를 목표로 세계유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년 위원회 개최지가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 분야 관계자 3,000에서 5,000명이 참석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국제회의입니다. 세계유산은 국가의 문화 경쟁력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요즘 K-팝, K-푸드 등 K-컬처가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시기입니다.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 역사 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 연구만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회암사지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셔서 회암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강주현 양주시장님의 인사 말씀 겸 시정 듣겠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주시장 당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양주시정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리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사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교회선을 타고 저한테 여행하시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도 저거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사실 오늘 여기서 하고 식사도 좀 장소가 좀 넓으면은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책상에서 같이 책상에서 같이 앉아서 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식사는 별도로 식당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항상 우리 언제나 우리 양주 시민의 눈각시가 되고 그리고 양주의 변화와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여러분의 선신적인 봉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우리 양주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라는 시정 철학 아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변화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주시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선 8기 시작 당시 23만 7천이었던 인구가 2025년 현재 29만 3천 명으로 약 5만 6천 명이 증가하였고 재정 규모도 1조 534억에서 1조 3,855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과 교통 인프라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수는 61개에서 67개로 증가하였고 도로는 총 21km, 고속도로는 17km가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시군 순위도 22에서 17위로 상승하는 등 양주시의 위상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교통망 확충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 개통, 교외선 운행 재개, GTX 신호선 건설 공사 추진, 서울 양주 고속도로 실시 설계 착수,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구간과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 본격화 등을 통해 경기 북부 교통 중심 도시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대형 사업들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양주 역세권 개발 2단계 준공, 은남 일반산업단지 및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착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방역버스 노선 확대와 똑버스 확대 등은 삶의 질 개선과 동서 간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성과입니다. 그 결과 양주시는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전국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결과이며 시정을 비추고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양주의 100년 대계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는 커졌고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재정 여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양주의 미래 10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가고자 합니다. 다가올 1년은 결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대민 친절도 향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양주시 공직자상 확립,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양주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삼북방송 간 동서통합도로 개설, 그리고 서북권 출퇴근 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확실한 계획이 마련 등 양주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조속히 완성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 민생 지원책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도시라는 지정 철학을 실천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시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 절약을 위해 중복된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명을 받으신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부 기자단 소속의 파이낸스의 고려입니다. 먼저 당신의 취임 3주년 지지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목할 만한 양의 성과는 직접 보고 제가 드린 질문은 해양사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아까 그 하재관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양주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발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대목 중에 경제적 가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을 때 국가 지원이라든가 국가의 가치적인 브랜드 생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그럼 과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 양주시의 플랜이 있고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즉 그게 선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해서 그런 어떤 문화재와 관련이 많고 우리 예를 들면 경주의 문화재 같은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지금 세계 유네스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등재가 되면은 사실 일단 그 상태를 좀 보존해 가면서 꼭 필요한 사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다가 어떤 그 개발을 하거나 그런 건 어려울 거고, 하여튼 기존에 여기 그 기반 시설 하에 그 인근 지역을 아무래도 여기에 찾아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을 거고 또 세계 유산이다 보니까는 또 세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또 작년도에 사실 저희가 뭐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3열의 2조사 살인 이혼식도 했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은 아무래도 양주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치적인 제가 수치적인 것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필요하다면 한번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심사를 받거나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가 부분을 지금 드린 조지는 수적인 가치 쪽이라든가 정부 지원을 받는 것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함께 검토해서 앞으로 예비 신청서 내거나 앞으로 심사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자료는요 저희가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기자 간담회를 이제 페이스북에다 좀 올렸더니요. 저희 팔로워들이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시장님 통해서 대신해서 한번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조금 시장님께서 언급한 부분인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 시설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은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행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청원이 들어가서 이제 1만 명이 이제 돌파가 되고 해가지고 앞으로 30일 내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사회나 인근 의정부의 시민들도 장사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 양주시나 시장님 입장이 물론 웬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까지 혹시 시장님이 알고 계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공표를 하실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공동장사에서는 저희 예전부터 우리 양주시 자체적으로 발령을 시도했다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한 15년 전, 20년 전이니까는 그때 화장률이 미처 50%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번번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해왔었고 사실 그 이후에 우리 경기 동부권의 시군이 포천에 사실 산정호수 인근에다 하려다 못해서 사실 누구나 사실 상을 치러 보신 분들은 이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1, 2월 달에 우리 양주시에 장례식 치르신 분들의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은 3일장을 치르신 분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4일장, 5일장을 치르고 또 화장장도 인근이 아니라 심지어는 충청도까지 가고 강원도 가서 해오기가 다반사였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도 사실 필요했기 때문에 종합장사를 설치한다고 공약에다가 일단 제시를 해서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사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그리고 의원님들을 주축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른 지역도 다 가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공모회에서 결정한 데가 사실 방송일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반 조례까지 다 같이 우리 의회에서 합의하에 개정을 해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나서 한 6, 7개월, 한 7, 8개월 지나서 회천지구에 덕계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아마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아무튼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아주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아주 극렬하게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꼭 필요해서 결정을 한 거고 우리 시민들이 일단은 거기에 아무튼 동의해서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고 일부 또 우리 함께 참여하고 찬성해줬던 의원님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사실 제가 1월달에 6개월간의 기한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월, 5월달이 되도록 전혀 얘기가 없어서 의회 쪽에 물어봤더니 왜 시에서 찾으면 찾았지 왜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난 7월 11일까지 공모 절차를 이행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거 할 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거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그런 거 심의를 받을 때 그런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해소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고 심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신부자들이 꼭 그런 문제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 2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먼저 번에 제출했던 공약 2통에서 들어왔었고 한 군데는 덕도 2인데 거기도 그때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는 민자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직영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민자로 하겠다가 들어와서 그때는 거기는 이제 결격이 됐는데 이번에 2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가 됐는지 몰라도 아마 서류 심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 조건이 공고일로부터 주민 동의를 60% 이상 받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주민 동의가 2군데 다 충족이 안 돼서 일단 거기는 일단 저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좀 나중에 사실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더라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동의해서 일단은 해줄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앞으로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찾아가 뵙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간에 저희가 2030년까지는 개관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종 기간까지 아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관 절차를 이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보면은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도에서 국장하고 다녀갔습니다. 다녀봤는데 국장이나 신부자들 얘기는 위치만큼은 우리 얘기하는 양주의 정 가운데 있지만 위치만큼은 어디서든지 잘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또 서울 양주당 고속도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스마트 IC를 통해서 내려오면은 시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일단 10,000명 정도가 지금 해서 저걸 일단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찬성하는 분들이 노인회를 주축해서 한 7,000명 정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분들 입장도 시에서 좀 대변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그에다가 의견을 한번 내보자. 예, 어떻게 설명이 되셨나요?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예, 됐습니다. 타미스 이상혁이랍니다. 한국메이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의 정보공개 평가 결과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양주시는 총 173건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제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절반도 안 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두 가지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오늘 새벽에 어디 언론에 난 걸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마 상위 그룹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하는데 아마 저희가 아마 상위 그룹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제가 공약을 하고 나서 이게 나름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꼭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공약을 했는데 공약 내용 중에 현실적으로 좀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 거기서 지적을 했지만 아무튼 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립요양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사실 국비 예산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네덜란드 방식의 사실 아주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그 치매 마을을 만들어서 그 치매 환자들이 거기에 생활하면서 그 본인들의 병도 치료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그 치매 마을을 적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검토했는데 워낙 사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치매 요양센터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요양원이나 이 요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을 못했고 또 일단 뭐 산표 산업 관련해서 그쪽에 저희가 그쪽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좀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공약 세울 때 좀 실수한 부분인데 사실 그 산표 산업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산표 산업은 지금 허가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산표 산업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분들 얘기는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수도권에 이런 볼재를 공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로 협의가 안 됐고 또 사실 우리 양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광사동 일단 한약고 이전 관계도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양주시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국방 정치이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사실 방법도 찾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 여기 하고 또 우리 공동 장사 시설도 사실 나름대로 저희가 절차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한 시간대로 가더라도 2030년인데 사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도 사실 일단은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나름대로 지금 어렵다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공약에서 제외를 하곤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실질적으로 공약해놓고서 중간에 공약 내용에서 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좀 알아봐라.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시청본부에 좀 알아봐서 어떤 내용인데 했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유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다가 정확히 확인해서 앞으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저희 나름대로 사실 3월 말 현재 이행률을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거로 봤던 건데 거기서 그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연유가 어떤 내용인지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답변? 머니투데이 노진균 기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재단은 사실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 벌써 한 10년 이전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경기도에도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이 있는 시군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양주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 사실 630년 역사이다 보니까는 문화관광 재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재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가 문화재가 2개나 되고 경기도 문화재가 5개나 되고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동안 이러한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사실 저희가 그걸 제대로 집대성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사실 그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관광도시 하면은 우리가 그런 표명하고도 문화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이거를 빨리 추진하려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당히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재단이나 그 설립을 상당히 많이 자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거의 한 2년 반, 3년 가까이 한 2년 반 준비를 했는데 준비해서 그 타당성 조사까지 끝나고 먼저 아마 5월달인가 4월달에 경기도에다가 그 기관 설치 심사회 그 심사를 해서 최근에 이제 저기 됐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지금 너무 빠르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 지금 23개가 이미 됐고 대부분의 시군이 아마 그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아마 마무리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남양주나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관련되는 조례 제정해서 하여튼 연말 안에 일단 지금 그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금년 안에 조직체계 갖춰서 내년 1월 달쯤에는 그 출범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말씀. 대한경제 최성국 본부장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뭐 양주의 가장 관심사가 양주 고속도로인데 현재 그 고속도로 진행상은 어느 정도고 그 일부에서는 지금 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실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노선 그러니까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었고 사실 이제 그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당초에 책정한 예산에 비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 그 시행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국토부하고 그동안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거는 2030년이 아마 저기 그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었는데 조금 아마 그건 늦어질 것 같은데 뭐 제가 봐서는 지금 뭐 그게 뭐 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 추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가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이게 우리 양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실 고속도로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하여튼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부일보 박홍기 기자입니다. 오늘 그 간담회 주제처럼 민선 8기가 들어선 지도 벌써 3년 지났습니다. 지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받은 자료를 보면은 교통산업, 교육복지,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들이 내놓고 있고 기자님들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도 다방면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좀 시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시고 싶은 목표가 좀 있으신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양주 참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는 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일단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교육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다 축적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가장 제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그동안 지금 저희가 추진해왔던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분담사업단이나 테크노밸리 그리고 공동 장사일선 그리고 경기 중국권 그리고 공공의료원 유치 사업이 아주 원활히 일단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할 것이고 하여튼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양주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취임할 당시에 우리 양주시 청렴도가 그때 4등급인가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해 한 1등급씩 올라가서 지금 2등급인데 하여튼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 청렴도를 1등급 달성하는 게 가장 제 주 목적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양주가 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교육도시로서의 진정한 명물을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도 사실 해서 제일 먼저 특구를 정했고, 그리고 자유로운 공익부 그 3.0에 사실 그 한 개 지구에서 3개를 신청해서 다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양주를 앞으로 교육도시로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저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얘기하는데, 우리 항상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스카이 대학 진학하는 게 그 학교가 명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하면 좀 사실 우리 교육청 정책하고는 좀 특별한지 몰라도 어떻게 좋은 학교 그리고 진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그만큼 그 도시에 대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주가 교육 때문에 어떤 우리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떠나는 양주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양주를 사실 뒤돌아오는 그런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교육 정책에도 사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쪽에도 예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람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네. 저는 그 다름이 아니고 시장님. 옥정 신도시 그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복합 쇼핑센터 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옥정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잖아요. 예. 복합 쇼핑센터 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제가 아마 공약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중심적인 국가 클리스를 거기에다가 사실 이번에 해방에서 거길 인수해서 앞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7:3 비율로 일단 주거 지역은 70%고 일단 그런 사업 지역은 이제 30%로 일단 허가가 나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방 측하고 지속적으로 복합 쇼핑센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방에서는 사실 전문적으로 그 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서 이런 쇼핑센터나 그런 걸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는 다른 기업을 아마 좀 끌어들여서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여기 언론인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상당히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우리 양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진짜 정 거기가 안 되면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케팅이나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옥정지구에 하여튼 복합 쇼핑센터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꼭 복합 쇼핑센터가 설치가 돼서 우리 양주 시민들이 다른 지역까지 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시장님한테 질문하려고 여러분들이 저희 내용을 듣고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일각에서는 많은 분들이 시장님 시정에 대한 좋은 평가를 보고 부동산 성과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시장님이 시장 재임을 재출마를 하실 것인지, 어떤 향후 정치적 홍보는 어떠한 홍보를 하실 것인지, 국회의원 나가신다는 얘기도 있으신데 혹시 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그 사실 시장을 나오게 된 것도 제가 평생 뭐 23살 된 나이에 양식 공무원 들어와서 한 30년 가깝게 공직 생활하면서 사실 제가 하여튼 뭐 먼저 선배님들이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양주시에 태어났고 제가 양주시에서 그동안 공급받으면서 내 평생을 우리 아이들까지 키웠고 앞으로 또 제가 이 묻혀야 될 양주한테 시정을 좀 뭔가 우리 시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사실 제가 출마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 이 정치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많은 지적도 받고 있고 또 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아무튼 양주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사실 4년 동안 해왔는데 나름대로 뭐 오늘 뭐 2일 저일 했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해왔던 일들을 마무리한다는 그 차원에서도 어떤 내년도에 어떤 뭐 여건이 된다면 다시금 양주시장에 나와서 어떤 그 당선이 돼서 그동안 제가 추진해왔던 일들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진짜 우리 양주가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어떤 재도약하는데 어떤 제 몸을 진짜 다 바치겠다는 마음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요. 시장께서 마무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꼭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저 강수현 저 친구가 앞으로 1년 또 앞으로 만약에 진짜 재선이 된다면 4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해주시면은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어떤 그 양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양주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 활동이 있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시죠. 나오세요. 그럼 가요. 올라가. 술자리도 없네. 응? 가. 아니, 내가 찍어줄게. 아니. 내가 찍어야지. 씨발, 네가 찍어 시켜. 뭐 구호 좀 외쳐보세요. 자,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 인물.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인물들이 안 좋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예, 그러시죠. 양주 해암사지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양주시 할래요? 네. 그럼 양주시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양주시 화이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힘차게. 한 대를 좀 이렇게 위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거기 굴린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양주시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오찬 장소는 저희가 쪽지 자리에 찍어놨으니까